네, 다음 세션은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의 휴먼 AI라고 불리는 네, 박정강 매니저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클라우드 기반 ITSM 최적화 전략에 대한 세션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클라우드 ITSM의 장점, 그리고 아틀라시안 AI의 혁신적인 기능, 그리고 그 기능별로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박정강 매니저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아틀라시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광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번 발표에서 최신 ITSM 트렌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아틀라시안 AI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로보의 기능들이 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기능과 사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5년 ITSM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로는 이렇게 크게 여러 랭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그리고 그 거버넌스 중에서 AI 거버넌스가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이 당연히 이제 제너러티브 AI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ITIL, ITSM의 어드밴스드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도부터 쭉 보면은 이 순위에서 24년도에서 보면 1위가 AI였는데, 24년도에는 1위가 그냥 AI였는데, 이제 AI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느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회사에 잘 도입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와 그리고 이제 좀 더 진보된 AI인 제너러티브 AI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ITIL, ITSM 어드밴스드 능력 부분은 ITIL은 좀 ITSM을 잘 쓰기 위한 이제 방법론,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해서 자동화를 한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통합 관리, 여러 솔루션들과 같이 통합해서 통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상자 경험들을 이제 좀 더 빠르게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보안을 강화해서 내 데이터가 안전하게 규정을 준수해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제너러티브 AI는 사실 기존 AI는 어떤 패턴을 학습한 다음에 그 패턴대로 다시 답변을 주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제너러티브 AI는 학습한 패턴을 가지고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에 맞는 솔루션을 생성할 수 있고, 또 자신이 그 답변들을 가지고 새로운 그 문서를 만들어서 가이드 문서를 또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AI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맥을 파악하고 또 부족한 문맥은 알아서 채워주는 그러한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거버넌스 부분은 이제 AI를 도입했을 때 과연 내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AI가 주는 답변이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적으로 정확성이 맞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답변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이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여러 솔루션들과 함께 문맥을 이해한 답변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하고요. 또 그 데이터들이 데이터 보안성이라든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도입을 위한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김영희 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88%는 이미 AI를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AI를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다른 회사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어서 AI를 도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은, 네, 먼저 커스터머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 가상 에이전트 부분을 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의가 왔을 때 이 문의를 알아서 AI가 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실시간 지원, 그리고 그 고객이 문의를 하고 알아서 답변을 처리하는 셀프 서비스 부분을 통해서 현업은 업무 로드를 줄이고요. 또 관리자는 인건비를 줄이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티켓을 분류하고
이제 라우팅이라고 해서 어떤 담당자가 이거를 이전에 해결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파악해서 담당자를 할당하고 우선순위를 주는 그러한 기능들도 AI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정 분석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이 현재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이걸 좀 더 빨리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그 서비스를 더 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IT 운영 측면에서 AI 기능을 보면 여기도 역시 서비스 데스크의 가상 에이전트 부분, 그래서 문의를 빠르게 답변 주는 부분들에 관심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인시던스, 이제 각 서비스에서 오는 알림들을 빠르게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감지하고 분류하고 그룹화해 주는 기능들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AI를 도입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버넌스, 그 데이터 개인정보가 과연 잘 보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술 재능 부족이라 해서 이게 AI를 도입해야 되는데 어떤 AI를 도입해야 될지, 또 지금 도입했는데 새로운 AI가 나오면 어떻게 이거를 또 따라가야 될지, 이러한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또 지금 이걸 제대로 도입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를 보지 못했으니까 과연 이걸 도입했을 때 제대로 된 ROI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이제 의사결정권자이거나 혹은 의사결정권자에게 AI에 대해 도입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객 경험 향상입니다. 이제 서비스 그 운영 환경이 빨라지게 되면은 고객의 답변을 빨리 받아볼 수 있고 그 가치를 빠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업에서는 이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통해서 여러 그 문맥에 맞는 답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과 현업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담당자도 이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경쟁 우위 부분이어서요. 이 AI를 도입하는 곳과 도입하지 않은 곳의 격차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과연 AI 도입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어떤 AI를 도입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이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기존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것과 AI가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는지 그런 편의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AI를 사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잘 데이터를 입력하고 잘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과연 데이터가 잘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 품질을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 부분 그리고 이제 도입한 그 ROI 부분들이 그 밑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제 결국 이 최신 AI 도입을 위해서 이제 저희는 아틀라시안 AI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틀라시안 제품은 여러 솔루션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기존 시스템들의 데이터들을 아까 팀워크 그래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ITSM 툴과 비교해서 도입 그 비용이라든지 또 그 유지 보수 금액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인증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러한 검증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틀라시안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틀라시안은 이제 시스템 오브 워크라는 철학 속에서 이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 조직의 업무 방식에 대한 철학으로 기술팀과 비즈니스팀에 연결하여 성장을 가속하고 팀 역량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팀을 연결해서 모두가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팀이 업무를 하나의 목표 혹은 여러 가지 팀의 목표에 맞춰서 온라인 정렬을 시키고요. 그 정렬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수정하고 추적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모든 팀과 개인에게 공유를 해서 모두의 생산성을 올리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치를 빠르게 전달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협업을 필요한 사람을 빠르게 이제 찾아서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하게 합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팀워크 그래프로 해서 이렇게 팀 목표, 업무, 지식뿐만 아니라 각 팀에 있는 그 정보들, 뭐 스프린트 돌린 내용들 아니면 뭐 날리지 베이스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목표, 뭐 인베스트, 재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AI가 답변을 준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아트라시안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위에 올라온 제품들이고요. 네, 그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ITSM 툴체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빠르게 설명드리면 이쪽에 이제 통합된 서포트를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문의를 받습니다. 그 받은 문의는 이쪽 아이디어 쪽으로 넘어가서 제품 팀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발팀으로 넘어가서 이 추가 개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팀은 그 계획 단계에서 그 요청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지라와 빗버켓에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 개발한 내용은 이제 빗버켓 혹은 반부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요. 그 배포된 내용은 다시 이제 저기 체인지라고 해서 변경 관리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또 같이 연결이 됩니다. 또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되어서 그 모니터링 중에서 어떤 이슈나 인시던스나 알러트가 발생하면 또 그 또한 이쪽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쪽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ITSM에서는 이제 고객 쪽 측면이 있고요. 저쪽 답변 주는 에이전트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는 고객 쪽은 티켓을 등록을 해서 내가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티켓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큐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에이전트는 올라온 그 큐들을 보고 이제 처리를 해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인게이지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요청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ITI의 그 방법론에 따라서 이쪽에 이제 여러 그 방법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협업, 이제 관리, 자동화, 지식 관리, 이제 분석, AI 기능들을 통해서 좀 더 경험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또 에셋 기능을 통해서 이쪽에 데이터를 이제 함께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객이 처음에 문의하는 이제 헬프데스크, 헬프센터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헬프센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지게 될 거고요. 이제 커밍 순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요청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의 내용들이나 아티클들을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팀마다 뭐 HR 팀도 있을 거고 운영팀도 있을 거고 커스터머 석세스 팀도 있을 텐데 각 팀에 맞는 헬프 센터를 이제 만들고 그 센터에 맞게 요청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요청을 할 때 이제 나오는 것이 Virtual Service Agent, 이제 가상 에이전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스페인 홈페이지인데 이쪽에 이제 스페인어로 문의를 남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의는 사실 날리지 베이스는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를 알아서 찾아가지고 다시 스페인어로 답변을 주게 됩니다. 이건 뭐 한국어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국적 그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그 아까 포탈 화면뿐만 아니라 이쪽 슬랙 그리고 MS 팀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랙에서 문의를 남기고 거기에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바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홈페이지에
이제 쓰고 계신 홈페이지 옆에 위젯 형태로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 에이전트를 위젯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메일 박스에서 메일을 요청했을 때 그 메일에 바로 답변을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 서비스 에이전트는 다양한 채널에서 직접 붙어서 먼저 답변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먼저 답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의사항이 남겨야 된다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남긴 문의사항들이 큐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이 큐 화면에서 이 큐들을 이제 필터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큐들만 받아서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등장한 이제 뷰가 새로 나와서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캘린더 형태로 해놓으면 어떤 체인지 매니지먼트 변경 관리할 때 이제 언제 어떤 게 변경돼야 되는지를 미리 표시해놓을 수도 있고요. 또 얼마나 이 한 이슈에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anban 보드가 지라에서는 익숙한데 이제 JSM에서도 kanban 보드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문의가 어떤 유형인지 이제 AI를 통해서 네, 한 번에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메일로 들어오는 요청은 이 이메일은 그냥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유형을 분류해서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요청들에 대한 답변에 대한 걸 보고 저렇게 감정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감정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선택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러트 기능을 해서 어떤 모니터링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들어오는 알러트들을 이렇게 한 번에 정리 그룹화 시키고 그 그룹한 내용들을 인스턴스로 해서 담당자에게 요청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휴대폰이나 앱을 통해서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고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가 그 문의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할 업무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알러트를 인시던스로 이제 변경할 건지에 대해서 제안을 먼저 하고요. 저 인스턴스를 누르면 이 내용들을 알아서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담당자 할당 그리고 답변에 대한 그 지식 기반들을 먼저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오토메이션 기능과 협업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걸어서 어떤 인스턴스가 왔을 때 그 인스턴스에 AI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에 붙인 내용들을 답변을 바로 슬랙이나 팀즈, 메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포스트 인시던스 리뷰, 이제 인스턴스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향후 보고서를 만든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통은 이제 컨퍼런스나 이제 별도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AI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 해결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PIR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AI 인사이트이고요. 이 AI 인사이트는 그 해결한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해결이 몇 퍼센트 됐는지 그리고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대화 중에 AI가 찾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unmatched conversation이라고 해서 그 내용들 없는 내용들을 찾아서 이 내용들을 새로 아티클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아티클을 만들겠다 하면은 그 이슈에서 해결된 내용들을 가지고 아티클을 작성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 부분인데
아틀라시안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는 에셋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셋에서도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능이 이제 곧 출시 예정이고 현재 베타 기능으로 있는데요. 이제 여러 그 데이터베이스 혹은 여러 솔루션들과 직접 연결을 시켜서 스케줄링을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싱크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싱크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클렌징을 하고 그 클렌징한 내용들은 자동으로 계속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클렌징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한 번만 처리를 해주면 이제 자동으로 매핑되어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제 불러와서 볼 수가 있고, 사실 같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자산 관리 측면이 있을 거고 뭐 OS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SCM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성 관리, 컨피규먼트 매니지먼트 부분이고, 저 안티바이러스, 뭐 윈도우 디펜더 이런 제품들이나 아니면 퀄리라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들을 이제 하나의 자산과 연결을 시켜놓을 수가 있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누락된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락된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그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을 모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틀라시안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이제 아틀라시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널리틱스는 이제 퍼스트 파트인 아틀라시안 제품들뿐만 아니라 서드 파트인 외부 솔루션들과도 연동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WS의 클라우드 운영 그 비용을 가져와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에 있는 버젯을 가지고 버짓과 그 JSM이나 에셋을 통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비용과 버젯 비용에 대한 그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에서 가장 필요한 SQL 부분도 AI 기능을 통해서 이제 자연어로 요청을 하면은 그 복잡한 SQL 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아틀라시안의 AI 기능에 대해 소개시켜 드렸고, 이제 새로 출시된 로보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보 Don't 소개 you love when 영상을 a 보도록 teammate 하겠습니다. helps you do your job better, faster, and just plain awesome? Meet Atlassian Rovo, your new AI teammate. Powered by Atlassian Intelligence, Rovo is ready to team up and get to work. Need to do a research deep dive? Rovo scours Atlassian products and other connected apps to surface the info you're after in a snap. Need expert advice? Rovo Chat is always ready for your questions, using your company's knowledge base to offer personalised answers on teams, projects, and products. And Rovo doesn't walk away after an answer. Continue the conversation to learn more, trusting your teammate to know all the scoop on what your team is up to. Ready to take action? Team up with specialised Rovo agents who are experts at, well, anything. Tidy up Jira backlogs, resolve incidents, craft your next press release, answer questions about customer cohorts, and more. Don't see an agent for what you need? Don't worry. Rovo will help you build a new agent for the job. And because Rovo follows all the enterprise permissions your team sets, you're always in control of your data. The ultimate AI teammate is here. Unleash your team's potential with Atlassian Rovo. 네. 네, 로보는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 이제 제너러티브 AI를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틀라시안은 이제 팀그래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적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팀그래프 구조에 맞게 답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제 캠페인에 영향 미칠 팀의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먼저 로보는 이 요청한 담당자의 팀을 찾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골을 통해서 현재 어떤 마일스톤을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감독자, 페르소나 제외 등 같은 이제 워크
날리지 베이스에서 어떤 회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을 주게 됩니다. 로보의 기능은 이제 검색 기능, 학습 기능, 액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그 먼저 로보는 현재 50개의 새로운 연결들과 연결해서 데이터를 같이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이지만 데이터 센터 버전의 데이터도 가져와서 같이 이제 AI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통합 검색 부분을 보시면 아틀라시안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외부 솔루션들과 연동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 컨플런스, 저쪽에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이제 피그마, 룸과 같은 외부 솔루션들과 함께 검색을 해서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답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 형식으로 해서 내용을 알아서 정리해서 제공도 해줍니다. 보시면 이제 그 밑에 related work로 해서 어디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혹은 회사의 어떤 담당자를 검색을 했을 때 그 담당자가 작성한 내용들 그리고 그 담당자와 협업한 인원들이 누구인지를 쉽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의 정의 기능입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 때 만약 컴플런스나 혹은 이제 구글 덕스에 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정의를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의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인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하게 되면 이렇게 채팅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이제 어디서 왔는지 이런 근거들을 달아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틀라시안 제품뿐만 아니라 외부 구글 독스나 외부 솔루션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구글 독스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줘라고 했을 때 그 업무도 수행을 해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액션 기능이고요. 이제 로보를 사용해서 그러면 아틀라시안 제품 내에 있는 기능들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 있는 기능들도 사용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먼저 out of the box라고 해서 아틀라시안 자체적으로 만든 에이전트들이 있고요.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서드 파티 앱 제조사들이 로보와 연결해서 만든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혹은 직접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원하는 그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ITSM에 맞게 이제 AI 옵스 운영 환경에 대한 그 AI 기능이고요. 보시면 처음에는 이와 인시던스와 비슷한 유형의 인시던스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또 이 인시던스를 누가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문의를 해서 찾아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날리지 베이스를 이렇게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 변경사항과 관련된 영향도 평가를 바로 여기 AI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디플로이된 이제 빅버켓에서 이제 배포된 솔루션들을 배포된 그 디플로이먼트를 찾아서 이제 알려주게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캔바라는 이제 디자인 솔루션인데요. 그 디자인 솔루션에서 로보와 협업을 해서 만든 제품이고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의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쪽도 AI를 통해서 생성한 것을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번 그 AI
커스텀 AI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AI 이름은 일단 ITSM 에이전트이고요. 이 에이전트에 필요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에이전트의 그 역할을 부여를 하고 그 역할 중에 이쪽에 보면 이제 고객 역할, 팀장 역할, 담당자 역할을 모두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문의가 왔을 때 그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고, 팀장 역할에서는 중요도를 파악해서 담당자를 할당하고 피드백 줄 수 있게 역할을 주었고요. 또 담당자 역할로는 이 이슈를 좀 빠르게 해결하고 또 관련된 티켓을 좀 검색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청 사항은 이제 뭐 Azure AD와 아틀라시안 가드 SSO를 연동하고 싶다라는 요청 사항이고요. 그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존에 유형이 없어서 이제 AI를 통해서 새로운 유형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그 유형에 맞는 이제 필드들을 추천받을 거고, 또 그 기존에 유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형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기능도 AI를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사항에 대한 그 요구사항 정리를 하고 그 담당자를 할당한 다음에 이슈를 해결하는 그러한 이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 유형이 없기 때문에 이슈 유형을 AI를 통해서 새로 만들게 됩니다. 네, 이슈 유형을 이렇게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디스크립션도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필드를 하나씩 원래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디스크립션과 제목을 통해서 필드 제한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슈 유형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들어온 이슈 유형을 현재는 유형이 할당되어 있지 않는데 네, 저렇게 새로 만든 이슈 유형으로 자동으로 추천을 해서 할당하게 됩니다. 네, 보면 이슈 유형이 새로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채팅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슈를 좀 분석해줘, 요청이 무엇인지 분석해줘라고 요청을 하면 네, 그 요청 내용들을 이렇게 문맥을 찾아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팀장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지 담당자 할당을 해줘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그 담당자 기존에 했던 업무들을 보고 그 담당자를 할당하고 왜 이 담당자를 할당했는지 이유도 밝혀주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는 담당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이 AI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반 안에서 혹은 외부로 검색을 해서 문제를 이렇게 답변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제 완료 처리를 하고 이제는 팀장 입장이 다시 돼서 이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줘라고 요청을 해서 이 고객과 주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용 답변을 통해서 그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아틀라시안 AI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프롬프트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AI는 먼저 팀워크 그래프, 아틀라시안 팀워크 그래프에서 그라운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같이 검색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것을 프롬프트와 같이 함께 LLM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LLM에서 주는 답변을 다시 AI가 받아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라 보시면 되고요. 이 서로 주고받는 통신 간에는 이제 암호화가 되어서 주고받게 되어 있고 어떠한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를 일단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운받은 데이터를 AI한테 다시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요청해서 받은 답변을 다시 또 저희 회사 컴퓨터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다운받는 부분, 그리고 AI한테 요청해서 AI에게 넘기는 부분, 그 답변을 다시 저희
회사 데이터로 다시 가져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보안적인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로보를 붙이게 되면은 이미 저희 아틀라시안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거기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아틀라시안은 현재 GPT-4, 라마, 제미나이, 클로드와 같은 이제 여러 솔루션들 AI 회사들과 협업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만든 AI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지금 이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부분에서도 이제 SOC나 ISO 그리고 최근 EU에서 나온 AI 액트 협정 같은 것도 다 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비저빌리티를 통해서 조직 전반의 AI 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로 해서 이제 뭐 지라나 컴플런스 쓰시는 분 아시겠지만 각각 권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 AI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한 사람의 권한에 맞은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의 중요 정보나 기밀 정보들이 그 AI를 통해서 누출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틀라시안 AI는 일단 사용자, 그 요청자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곳에서만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요청하거나 답변 온 그 내용들은 서비스 개선이나 그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 그 ITSM에 관련된 AI 기능과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로보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발 환경에서는 이제 로보를 통해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 내용을 AI한테 바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요청 내용을 분석하고 거기에 알맞는 소스 코드를 찾아냅니다. 그럼 빅버켓에 있는 소스 코드를 찾아내서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될지 알아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그 계획들을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혹은 추가 요청을 해서 플랜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드를 생성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빅버켓 안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이것을 그냥 승인하고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가 다 되었을 때 플리캐스트가 다 된 후에 이거에 대한 이제 리뷰 또한 AI에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뷰한 내용들을 억셉트 할지만 이제 담당자는 결정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이 최근에 이제 무료 버전이 다시 활성화되었는데 코파일럿에서도 로보를 불러와서 개발을 할 때 이슈의 어떤 이슈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로보를 호출해서 이슈에 고려된 이제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로보는 그 이슈에 대해 담당자, 그리고 중요도, 스토리 포인트 같은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주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커스터머 360이라는 이제 세일즈포스, 그리고 지라, 컴플런스, 슬랙 등과 여러 데이터들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제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보 에이전트한테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일즈포스에서는 고객과 거래한 계약 금액 또 어떤 요청들이 주고받았는지 이런 지라 서비스 맵한테서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만족도 조사 대시보드를 이렇게 한 번에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객과 최근에 인터랙션, 이제 대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컴플런스 페이지에서 혹은 슬랙에서 그 고객과 대화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고객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나의 컴플런스 페이지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페이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RTSM과 로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